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칼슘 보충제가 오히려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양제인 칼슘 보충제, 종합 비타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칼슘 보충제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의 경우 골다공증 같은 그 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 칼슘 보충제가 뼈에는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원래 그 칼슘이라는 건요, 뼈나 치아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경이나 근육의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혈액 응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올해 2013년 2월에 미국의 그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라는 전문가위원회에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임상시험까지 포함해서 다 종합을 해보니까 뼈가 칼슘 보충제가 그 뼈 건강, 특히 이제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챙겨 먹지만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그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골 밀도를 조금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 골다공증이란 게 골 밀도가 떨어지면서 뼈에 구멍이 숭숭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골절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할 걸 권하는데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골절 감소 예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골절 예방에 근거가 별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특히 폐경기 여성들이 많이 드시는데 참 걱정이네요. 그 칼슘제가 심근경색의 위험을 오히려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텐데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그 국제학술지에 기존에 나왔던 임상시험,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7편을 종합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종합한 연구를 메타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오히려 그 칼슘 보충제를 먹은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27%가 높았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올해 초에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미국에서는 38만 명의 사람들을 한 12년 이상 동안 관찰해 보니까 칼슘 보충제를 평소에 먹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20% 높았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왔어요. 뭐 미국 연구뿐만이 아니고요. 스웨덴의 한 6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19년 동안, 약 20년 동안 관찰 연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칼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인다. 이런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한테 멸치나 우유를 많이 먹어라 이런 말 어릴 적부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칼슘은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근경색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은요.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을 그러니까 음식의 형태로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슘 보충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약의 형태로 칼슘을 복용을 하게 되면 혈중 농도가 급속하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특히 동맥경화를 더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칼슘 보충제가 혈관의 석회화를 또 초래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칼슘 원래 기능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혈액 응고의 기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혈전 같은 게 생기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골다공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칼슘 보충제를 섭취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네, 그동안은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이제 골다공증 진단은 우리가 특수한 검사를 하면 됩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서 30대 초반 여성과 비교해서 골밀도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낮아 있는 경우를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특수한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은 복용하면 되고요. 그동안은 그 약과 함께
칼슘이나 비타민들을 같이 처방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칼슘이나 특히 비타민 D 이런 보충제 복용이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이 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할 수 없고요. 네. 그러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칼슘 보충제를 이 뉴스를 보고 복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전문가 어떤 학회나 단체에서도 이 부분 갖고 굉장히 논쟁이 현재 되고 있기는 네.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불충분하고 네. 오히려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음식 같으면 우유나 치즈, 네. 요구르트 그런 우유나 유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짙은 녹색의 채소들이 있습니다. 네.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뼈째 먹는 생선들, 멸치 네.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콩류도 네. 섭취를 많이 하면 칼슘을 충분히 우리 보충을 할 수 있죠. 네, 요즘 현대인들 보면 칼슘 보충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종합 비타민제도 참 많이 챙겨 먹습니다. 이런 비타민제는 챙겨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네. 2007년도에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 47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해 보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챙겨 먹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복용이 사망률을 오히려 5%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예. 유명 학술지에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로 나온 임상시험 연구 결과들도 우리 건강 등 특히 이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는 거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공고안을 만드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는 공고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제라든가 아니면 비타민 C, 비타민 E들 개별 영양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네. 내리고 있고요.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제 특히 베타카로틴이나 거기에 이제 비타민 E까지 추가해서 예. 베타카로틴 혹은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먹는 것을 공고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공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끊기 어려우니까 폐암 예방을 위해서 베타카로틴 제제 포함된 거를 네.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베타카로틴은 음식의 형태로 시금치, 네. 당근, 호박을 먹는 거는 좋습니다. 네. 폐암을 예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보충제 형태로 먹는 것은 반대로 폐암 발생을 오히려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공고안이 나온 것입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망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 폐암으로 인한 결과적으로 사망 보면. 위험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공고안은 베타카로틴이나 특히 비타민 네. E까지 추가해서 이제 복용할 것을 공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챙기겠다면서 칼슘 보충제 또는 비타민제를 무리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해야겠네요. 혹시 권할 만한 그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이런 약이 아닌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비타민을 비롯한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은 음식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동안 40, 50년 이상 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 비타민이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같은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이 20-30%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영양제를 돈을 들여서 사 먹는 것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색깔이 다른 하루에 예를 들어서 5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를 400g 이상 섭취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섭취하는 게 좋고요. 네. 400g이라고 그러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략 393g. 즉, 지금 현재 권장량, 최소 권장량에 거의 가까이 먹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과일과 채소 같은 음식을 조금 늘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